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도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만 65세부터 74세 사이 예약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신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로 생기는 백신 잔여 물량은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당일 예약해 접종할 수도 있게 됐는데요. 백신 접종 상황과 코로나19 주요 현안 짚어봅니다.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600명대로 내려왔고 오늘 제가 지금 라이브로 확진자 수를 보고 있는데 어제 같은 시간보다 한 80여 명이 확진자가 덜 나오니까 이대로 가면 뭐 500명대도 가능할 것 같은데 확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확산세를 반영하는 그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를 봤을 때 이제 5월 첫째 주부터 0.94, 0.99, 지난주에는 1.0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아마도 이제 5월의 연휴라든지, 이동과 만남이 증가하고, 또 여러 종교 행사와 같은 이제 사회적인 영향이 있었다든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 변이 바이러스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확산세에 계속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변이 바이러스 검사가 이제 무작위 추출은 아니어서 이제 이런 비율이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최근 4주간 변이 바이러스 국내 바이러스 검출 비율이 12.8%에서 최근 36%까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계속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6월 중에 어느 정도까지 차지할 것인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될 것인가, 좀 굉장히 좀 우려를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이 넘어가면 안 되고 특히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 정도가 되면 우리가 한 2주 간격으로 더블링이 될 가능성이 많고 1.4 정도만 돼도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2배씩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발 변이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0%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국발 변이가 60, 70% 이상 차지하게 된다면 현재 감염제 재생산 지수가 1.2에서 1.3 정도로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할 것인가, 예방 접종률을 더 높여서 감염 전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의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되는데 현재 백신 접종 규모와 도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1차 접종을 완료하신 인구가 한 400만 명,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200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65세에서 74세 어르신으로 이제 접종 대상자 한 510만 명 정도 되시는데 현재 한 67%가 접종을 예약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전국의 민간 위탁 의료기관 약 1만 2,800개소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 오늘 예약된 인원이 한 52만 명 정도라고 되었으니까 예. 아마 내일 이제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별로 어떤 도입과 접종을 봤을 때 화이자는 지금 한 410만 회 정도 도입이 완료돼서 한 350만 회가 접종이 완료됐고 아스트라제네카도 660만 회분 정도가 도입 완료돼서 240만 회 정도가 접종이 완료됐고, 이제 남은 그 2분기의 어떤 도입 상황과 접종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생길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접종 속도는 상당히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52만 건 이상 접종이 되고, 혹시 이제, 예방접종을 못 맞는 분이 계시거나 잔여 백신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잔여 백신에 대해서 지금 예방 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인원이 접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잔여 백신 문제, 젊은 층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접종 신청자 명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본인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한데요. 일단은 네이버 앱 검색창에 잔여 백신 이렇게 입력하시거나
카카오 앱 같은 경우 이제 샵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 상단에 자녀 백신 메뉴를 누르신다든지 검색어에 자녀 백신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제 의료기관별로 이제 자녀 백신이 언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의료기관을 미리 선택해 놓으셔서 알림 신청을 해 놓으시면은 자녀 백신이 발생할 경우에 알림이 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당일 예약을 바로 누르시면 되시겠는데요. 이제 혹시 이제 당일 예약을 했다가 못 오시게 되면은 반드시 전화로 예약 취소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예약 취소를 안 하시고 노쇼를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되시면 다시 자녀 백신 접종 신청하실 수 없으시니까 좀 신중하게 당일 예약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방역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억제,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적 노력은 계속돼야 되겠고요. 이제 백신 접종률 높이기,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많이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시도록 좀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하겠고요. 아직 그 접종을 안 하신 1순위 고위험군 어르신들이 아직 좀 계셔서 예를 들면은 그 고령이시면서 집단 생활도 하시고 또 일상생활이 어려우니까 밀접 접촉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3중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데 아직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20% 분들이 접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접종을 배려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인과성이 없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 방안, 진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또 이상 반응을 좀 상담하고 진료 받으시기 편하게 하는 좀 시스템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진통해열제가 또 동의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상 반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생겨 생긴다고 해도 한두 알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2알 단위로 소포장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뒀다가 안 드시는 분들을 좀 어떻게 약들을 나눌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백병원 가정과학과 교수였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 의원님? 네. 배 의원님 안 들리는 것 같네요. 예, 가서 좀 연결해 주시고요. 최영일 평론가는 노쇼 백신 예약했습니까 혹시? 아유, 오늘 말이죠. 카카오톡하고 네이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주변에 다 000 없음. 근데 최영일 평론가는 워낙 뭐 정보도 빠르고 또 얼리 어댑터로 알려져서 미리 신청했을 줄 알았는데 오늘 하셨군요. 오늘 했습니다. 테스트도 해볼 겸. 그런데 제가 이 언론 헤드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잖아요. 오늘 요거 하나는 제가 인정하는데 자, 자녀 백신 신청. 유명 뮤지컬 티켓팅보다 어려워. 요거는 제가 동의를 좀 합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이미 여러 군데 전화로 신청해서 맞았어요? 내일 맞습니다. 부럽다. 네. 근데 이게 혹시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부작용 뭐 열이 난다거나 몸살 기운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근데 제가 들은 바는 고령자일수록 부작용이 덜하대요. 젊은 층이 좀 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내일 혹시 제가 안 나오면 백신 휴가. 백신 휴가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철호 전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국정 지지율부터 살펴볼 텐데 한미 정상회담 보통 이렇게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가고 정상회담 하면 지지율이 오르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올랐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여야 정치권 특히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예년과 달리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죠. 이를테면 이게 과연 보통 게임 체인저라는 것이 흐름이나 국면을 바꾸는 뭐 결정적인 계기나 사안
이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 과연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모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느냐?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제 금주 속속 나왔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치상으로는 좀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한 NBS 조사입니다. 24, 26, 3일 했고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42%, 부정평가는 51%.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6%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데일리안 RNS치 조사였는데요. 24, 25 자동답 방식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전주 대비 4.7% 오른 41.1. 부정평가는 5.8%포인트 하락한 53.3. 양기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30% 오랫동안 행보해왔던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뚫고 나가면서 40%대를 보였다. 이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 잘했다는 이야기는 4, 5%포인트 올랐고 못했다는 것은 이제 역시 다 4, 5% 낮았으니까 꽤 많은 차이를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꽤 많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이 특별한 한미 정상회담이었고 이 글로벌 팬데믹에 백신 의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 수급 문제, 미국이 아주 절박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뻥 뚫리는 해법도 좋습니다. 막대한 투자도 들어갔고 성과가 양국 간에 만만치 않거든요. 외교 전문가들이 이거 선방했다, 기대 이상이다, 호평한 것에 비하면 언론에서는 지엽적인 혹은 가짜 뉴스에 가까운 아주 이상한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여성 기자라든가 손을 바지에 닦았다든가 그런 생각. 키워드를 뽑은 게 하이힐이다. 내용은 이제 나쁜 게 아닙니다만 손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크랩 케이크와 슬랭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홀대론 이런 것에 지금 분산되다 보니까 원래 애초에 성과에 대한 기대치보다 상쇄 효과를 더 높인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이게 한 7, 8%포인트 오를 것이 4%대 그냥 머문 게 아신가 아쉬움도 좀 남네요. 예. 그런 아쉬움은 언론 문제점 지적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재보선 후 처음으로 내년 대선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 투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정권 심판론보다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앞섰어요. 이것도 눈여겨볼 만한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배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오랜만에 보는 수치인데요. 추윤 갈등,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이죠. 이때부터 심판론이 좀 오차범위 안팎으로 올리다가 최근 4.7 LH 사건 터지고 나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좀 현격하게 이를테면 안정론보다 심판론이 앞섰는데 오늘 발표한 MBS 조사입니다. 개요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 이른바 국정 안정론이죠. 국정 안정론이 45%.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 정권 심판론이 43. 45대 43. 오차범위이지만 어쨌든 안정론이 조금이라도 앞서 나타난 것은 날짜로 보면 한 6개월 만에 나타난. 이제 LH 사건은 좀 불거지고 이제 4.7 재보선 때 이제 정점을 치달았던 이 터널의 끝이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좀 보이는 거 아니냐. 이제 악재의 끝을 좀 맞이하고 이제 새판 이제 송영길 체제가 이제 출범하고 곧 이제 이제 대통령 후보 선출이 이제 시작된 시점에서는 어쨌든 좀 터널 끝에 나온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라고 그렇게 좀 한마디 좀 보태겠습니다. 자, 민주당으로서는 호재인데 국민의힘 쪽도 호재가 하나 있어요. 그동안 애먹었던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더라고요. 네. 자, 호남 구애를 계속 해왔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광주를 찾아서 5.18 이 추모탑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있었고요. 여기서 끝날 뻔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나간 이후에도 지금 김기현 현 이 권한대행도 그렇고 5.18 행사 때 대거 광주를 찾으면서 여러 가지 좀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5.18 행사는 여느 때와 다르게 보수 진보 여야 별로 구분이 느껴지지 않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좀 전달이 됐어요. 황교안 전 대표가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병 날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광주 문제에 있어서는 이 보수 야당에서조차 앞으로 개헌되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정신을 넣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예. 또 이제 이 보수 정당의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성일종 의원 등 이 유족단체가 초청을 하기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광주 관련 법안에 대해서 또 지지의 입장을 표한 데 대한 감사의 이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남에서 과거보다는 보수 정당의 좀 어떤 적대적 이미지가 완화돼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대선 주자 선호도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위원님? 네, 대선 주자 선호도 맞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되었죠. 오늘 이제 두 개가 발표되는데요. 하나는 그 MBS 조사였고요. 또 하나는 그 YTN 의뢰로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먼저 MBS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재명 지사 26%, 윤석열 전 총장 22%, 잘 없다 모름 모응답이 20% 6% 나왔고요. 이재명 지사는 전차 조사, 5월 3주차 조사에서는 25%였는데 이번에 26%, 1%포인트 좀 상승을 한 꼴로 났고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는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4, 25일 조사를 했고요. 이 조사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 30.5, 전 조사보다 1.5%포인트 빠졌고요. 이재명 지사는 25.3%로 전 조사보다 1.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윤 총장은 조금씩 이제 좀 조정. 조금 더 보였고 이재명 지사는 조금 상승했다.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 면접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잘 나오고 ALS는 윤 전 총장이 잘 나오는데 이건 뭐 우리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추세로 보면 윤 전 총장은 조금씩 빠지고 이 지사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렇죠. 예. 이게 윤 전 총장이 자명을 너무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오늘 그 모 언론에서는 아주 대놓고 이렇게 헤드를 뽑았었죠. 예. 피로감에 이제 지쳤다. 아. 저는 그것이 이제 뭐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자명을 끝내고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계속 자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최 평론가님, 네. JTBC 조사에서 네. 윤 전 총장은 남성 지지가 이재명 지사는 여성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어요. 네, 근데 윤 전 총장이 남성 지지가 높은 건 이해 가는데 네,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동안 여성 지지율이 안 나와서 상당히 고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남성보다 여성 지지가 더 높았다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이미지 전환과 최근 들어서 두 가지 행보가 좀 이 윤석열 전 총장을 압도하고 있어요. 예. 하나는 세력화, 조직화. 그러니까 지금 성공 포럼도 이 의원 중심으로 발족을 했고, 그리고 이 민주평화 광장도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 정책 컨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역시 뭐 이제 그동안 주장해오던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민생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어찌 보면 생활인으로서는 다 반응할 수 있는 대목들인데 여성들 역시 지금 생계에 대한 문제, 삶의 이제 어떤 이 삶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한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제 새롭게 나오는 정책들에 반응하고 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윤 전 총장을 보시면요.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면 자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열공하고 있잖아요. 예. 한쪽은 지금 정책이 막 제시되고 있어요. 어허.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쪽은 세력이 누군지 캠프가 누군지도 오리무중이에요. 예. 그리고 계속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느 쪽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어허. 그래서 이건 피로감 이전에 완전히 다른 지금 행동 차이, 이걸 윤 전 총장이 뭐 심지어 모 매체는 6월 6일 현충일에 드디어 선언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6월 뭐 어느 시점에 이제 선언한다 하더라도 이 격차가 벌어진 시간을 따라잡으려면, 그리고 공부 끝내자마자 베테랑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공부 끝내고 이제 책가방 이제 놓고 저 뛰러 나왔습니다 하고 나오면 그때부터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윤 전 총장이 시간을 지금 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5월 등판설을 제기했다가 이제 5월 등판설은 넘어갔죠. 사실상 어렵게 네. 됐고 이번 주말 아니면 끝이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6월 등판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최 평론가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까? 지금 이 양상으로 보면은 6말 7초인데 날짜를 한번 찍어볼까요? 예. 7월 3일 예.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늦지 않은 게 두 개의 가설이 있는 게, 하나는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예.
당권을 누가 잡는지를 보고 전략을 이제 미세 조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7월 12일이요. 예. 이 대선 주자 이 예비 후보 등록일이 시작돼요. 예. 그러니까 그 즈음에 맞추지 않겠느냐. 한 7월 10일 전후에 이제 이 예비 후보가 등록할 수 있는 시기 직전에 드디어 이제 배를 띄울 수 있다. 이런 안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간 어디일 것 같거든요. 7월 중순은 너무 바투고 6월 또 중순은 그 준비될 시간이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카운터파트예요. 우선 통합을 해야 되는 그 당권 주자가 과연 뭐 이모 전 최고가 되느냐, 남모 전 의원이 되느냐, 주모 전 원내대표가 되느냐를 관측하고 조정을 한 후에 빠르면 6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7월 초 정도로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여당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부동산 대책이 뭐냐 했더니 1위가 무주택자 LTV 완화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특위 김진표 의원께서 이제 위원장 맡고 계신데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정책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무주택 실소유자 대출 규제 완화. 가 32.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요. 이어서 청년과 2030 신혼부부 대상 주택취득 시 금융지원 18.8% 나왔고요. 공시지가 및 집값 상승에 따른 종부세 완화 13.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9.8,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 조정 9.1% 각각 보였습니다. 예, 이게 저도 그 재보궐선거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원인 분석을 뭐 다른 매체가 했습니다만 부동산이다. 부동산인데 특히 무주택자한테 대출 안 내주는 거 이게 가장 컸다라는 분석을 했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요. 네네. 결국은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그분들이 느끼긴 그런 거지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이 획일적인 정책의 적용을 비율로만 해서 문제고 이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실수요자,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이게 완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인정을 한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송영길 후보가 이 이야기를 강하게 특히 LTV는 90%까지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당내 반발이 지금 일관적인 정책을 흔들 수가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그것을 좀 다르게 느끼고 있다는 걸 민주당이 이해하면 좋겠고 오늘 비슷한 수준의 발표가 부동산 특위에서 나왔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당내 반발이 좀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야기된 것들이 담겼다는 점에서 국민 반응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월세 사는 처지에 대출 완화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거 팩트 맞아요? 월세 삽니다 진짜로. 궁금하다니까요. 호텔 아니에요? 호텔? 아닙니다. 월세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재밌는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는 건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